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바람직하죠. 아, 바람직하다. 바람직한데 조금 불리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유불리보다도 지난 대선 때 우리가 FGI를 해봤어요. FGI라는 게 이제 그룹 미팅인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정의와 형평입니다. 그분들이 최순실 사태 겪고 난 뒤에 이 당에 정의와 형평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죠. 특히 최순실 사태 와중에 국민들을 가장 자극한 말이 정유라 씨가 내뱉은 돈도 백도 실력이다. 네, 공분을 샀던 이 돈도 실력이란 SNS 발언에 대해서는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모 씨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가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야3당 지도부가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규탄 촛불 집회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번 촛불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은 송박 영신의 날로 이름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20, 30대, 40대가 저희 당을 지지하는 당연한 거로 봅니다. 나는 거꾸로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굉장히 건강하다. 난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그 이 젊은 층이 보수라고 하면 그 좀 부패하고 그렇죠. 약간 낡고 뭐 꼰대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프레임에 잘못 갇혔는데 나는 10년 전부터 보수 진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하. 우파 좌파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파 좌파 개념으로. 이 불란서 혁명 이후에 네네. 그 지롱도당, 자코방당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우파 좌파가 갈리기 시작했는데 우파라는 거는 자유를 기본적으로 그 중심 가치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집단이고 좌파들은 평등을 중심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집단입니다. 네. 나는 좌파를 나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색깔로 놓는 사람들. 그게 색깔론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해방 직후에 우익좌익 개념이 있었어요. 우익좌익. 우익은 네네. 자본주의, 좌익은 공산주의. 네. 근데 그 개념으로 지금 그 국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대요. 우파도 진보적인 우파가 있고 좌파는 수구적인 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보수 진보 개념이 아니고 우파 좌파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SNS로 이렇게 젊은 층에게 야들아, 내가 니네 롤 모델이다. 그런데 왜 나를 싫어하느냐? 이렇게 올렸는데 그 말투도 화제였어요. 갑자기 반말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 나이가 이제 간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반말을 좀 해도 안 되나? 존중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경상도에서는 그런 걸 허물어 안 봐요. 영감탱이라는 말도 그래요. 자신의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라고 비하는 데 대해서 내가 이 이야기는 좀 나온 김에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시작한 게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안암동 지역의 행원이었어요. 아, 은행원. 그 돈 찾아러 갔다가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1년 반 뒤에 이제 시골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30분을 장인어른 장모님 면접 나가고 난 뒤에 우리 집사람은 좀 더 있다 나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너 엄마는 뭐라 하더노? 이렇게 물으니까 홍서방 참 착한 사람 같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아버지 뭐라 하더노? 그 구름 잡는 놈이다. 전혀 엉뚱한 놈이다. 저런 놈은 진짜 네 고생만 시킨다. 그러니까 절대 끊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한 이야기지. 에이, 그놈의 영감탱이 앞으로 안 본다고. 40몇 년에 한 이야기야.
그 이야기한 거를 갖다가 뭐 폐륜을 했니 온갖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셨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누가 물어요. 아니 실제로 우리 장인하고는 사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지만은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직전에 6개월 동안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모시고 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내 감정하고 응?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그 성남에 천주교 공원묘지에 장인장모 묘지를 내가 마련해서 내가 모셨어요. 아, 그거를 그거는 이야기를 했는데 했어요. 앞에만 딱 방송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폐류나 많이 섭섭했거든요. 아이 섭섭했죠. 그렇게 그 이경규 씨 딸이 있던데 예. 나중에 사위 누가 들어오면 그 가슴에 못 박히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가 좋다 그러면 보내는 게 맞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품평이 하고 그래 하고 나면 그 가슴에 못이 박힌다고. 그렇지. 우리 딸이 데려와가지고 야 아빠 뭐라 그래? 아니죠. 아빠가 너 싫대. 뭐 뒤에 영감탱이 그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뭐. 최근 그 SNS에도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왜 홍준표가 좋습니까? 또는 싫어하는 친구들은 왜 싫습니까? 이런 질문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 반응이 어땠어요? 그 사실 그건 내가 올린 게 아니거든요. 너 보좌관이 올렸습니까? 내 큰아들이 올린. 아, 큰아들이. 큰아들이 그걸 올려놨는데 큰아들이 얼마나 답답해서 그걸 올렸겠어요? 그걸 모르겠어. 그런데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 좋아한다는 그 글이 댓글이 한 500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개. 싫어한다는 댓글은 한 싫어한다는 댓글은 한 10개 올라왔는데 우리 큰아들 다 지워버렸대요. 아, 싫어하는 거는? 한 10개 올라왔는데 다 지워버렸대요. 예. 싫어하는 댓글 뭘 얘기합니까? 나는 그 제 기사 밑에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네? 왜요? 댓글도 보면 아주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대부분 90%가 네네. 자기 스트레스 했어요. 그거 보면 기분 나쁘고. 네네. 워낙 악플러들이 많아서 댓글은 잘 안 봅니다. 흑수저 인생이라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가난했습니까? 어릴 때 내 기억은 5.16 직후에 저희 어머니가 고리채 신고했다고 채권자한테 머리채 잡혀갖고 내 동네를 끌려다니는 걸 봤어요. 이제 부모님 힘들게 사는 거 보고 빚없는 세상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되려고 했다가,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육사를 육사에 하려고 합격을 했죠. 하고, 예. 근데 다시 법대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육사를 왜 계속 안 다니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의 연말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마을의 비료 창고에 훔친 비료를 샀다. 예. 작물 취득 혐의로 아버님께서 지서에 이제 잡혀간 일이 있어요. 그 나중에 2년 뒤에 밝혀진 건데 조합장이 그 더 쉬운 거예요. 자기가 비료를 한 800포대 해먹고 그래 설명을 해도 경찰관들이 그 조합장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말을 안 듣더라고. 그 이틀 동안 당하는 거 보고 경찰 잡으려면 뭐 해야 되노? 이렇게 물어보니 검사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라이 검사라도 하자. 그래서 25일 문과 공부해가지고 신체 검사 안 가고 법과대학으로. 법대로. 네, 당연히 바꿨죠. 만약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육사 육사 갔겠네요. 갔겠죠. 육사 갔으면 나 합천서 예, 주로 자랐으니까. 예, 예. 전두환 대통령이 부대다 하고 난 뒤에 합천사랑 그래 찾아서 그때 내가 육군 대위쯤 됐을 때 예. 그럼 한 세월 까불다가 지역 갔겠죠. 개그맨 시험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을 본 게 아니고 예. 그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 김경태 PD라고 있습니다. 예.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라고 예. 하죠. 그분이 그러더라고. 니 좀 온나 이래. 니 이번 11월에 MBC 개그맨 2기 시험이 있는데 시험 보러 오는다.
오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편마디가 그 돈 많이 줍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돈 많이 준다. 그래서 내가 내가 갑니다. 그런데 10월 17일 날 그게 10월 유신이 나버렸어. 그래서 시험을 못 봤지. 그때 시험 봐서 뭐 김병조하고 이용식이 네네. 그분들하고 같은 동기가 됐을 거야. 제 선배님이 될 뻔했네.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졌지. 육사로 갔으면 또 인생이 바뀌었고. 그렇죠. 육사로 가 있으면 감옥. 육사 갔으면 감옥에 가서. 감옥 가 있어. 이 유신헌법이 아니었으면 개그맨이 됐을 거고. 개그맨이다. 내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호동이가 제일 그래요. 형님, 대선 TV 볼 때마다 내가 나와 있는 것 같다고. 왜? 닮았다고. 이미지가.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죠. 나로서는 영광이죠. 예. 아니, 그 목소리 톤도 비슷하고. 예. 답답하시네. 아니, 그래서 참 답답하네, 이 사람. 그 성깔도 있잖아요. 지 성질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예. 뭔가 이제 저하고 대표님하고 얼굴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옷 입은 거에서. 그래서 얼만큼 닮았는지 제가 한번 물어줘요. Hold me close, hold me tight, make me thrill with delight. Where I stand around the stars. 별 차이가 없는데요. 비슷합니다. With all my 근데 뭐 대표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뭐 지나갔지만 19대 대선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대한민국 정치계에 이 홍준표라는 이름을 이번 대선에서 크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대 대선은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그 탄핵으로 우파 진영이 전부 사실 그 붕괴가 됐죠. 우리 국민들이 붕괴된 우리 자유한국당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어서 개인적으로 선거는 떨어졌지만은 기틀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그 문재인 대통령의 거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선거하면서도 예. 이 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판이다. 나 그래 봤죠. 그 왜 그랬냐면 좌파 정권 10년 하고 우파 정권 10년 하고 정권 교체기에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국정 파탄을 이루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선이 되면 한강, 형산강, 제주바다 막 빠져 죽겠다고 말을 아니 멀쩡했습니다. 빠져 죽겠다고 한 게 아니고 빠지겠다. 아니 빠져 죽자 그랬지. 좌파 세세 우파 하나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선거에 못 이기면 낙동강에 빠져 죽어요. 감옥강에 빠져 죽어요.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야죠. 정확하게 우리 그래요? 빠져 죽자. 내가 죽겠다는 뜻은 아니지. 선거 떨어진다고 해서 그 죽으면 우짜입니까? 말하자면 그런 각오로 하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 뜻이지. 결과적으로 이제 낙선하셨는데 극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거 떨어지면 그 사실 쪽팔리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싶어서 조심스러운데 선거 떨어지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대하기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창피해서 미국을 가신 겁니까? 뭐 그런 셈이죠. 그 미국 사람들은 난 모르잖아요. 근데 한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탁 끼면 난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글라스 껴도 알아보더라고.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탁 돌렸어요, 얼굴 이렇게? 모른 체 하는 거지 뭐.